자,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 일단 화석연료를 여태까지 이렇게 좀 잘 쓰고 있는데, 이게 편리하긴 합니다. 뭐 석탄, 석유 가져다가 불 좀만 붙이면은 막 불 잘 붙으면서 에너지 잘 나오거든요. 근데 그거 자동차도 많아지고 뭐 에너지 소비도 많아지다 보니까 점점 이제 화석연료가 고갈되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석탄 같은 경우에는 주로 식물입니다. 식물의 잔해가 습지에 쌓여가지고 분해돼가지고 오랜 세월 열과 압력 받아가지고 석탄이 되는 거고. 근데 이게 이 석탄이 뭐 고생대 뭐 그런 식물들 그런 게 이렇게 된 거거든요. 되게 오래 걸린 거지. 플랑크톤이나 바다 생물들의 잔해가 점토에 쌓여 있다가 섞여 있다가 석유가 되는 겁니다. 석유나 천연가스가 돼요. 이것도 되게 오래 걸리는 거죠. 근데 그걸 한 200년 만에 다 막 해가지고 다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상태로 가면은 석탄은 한 220년 후면은 고갈이 예상이 되고, 석유는 41년, 이거 금방인데, 41년밖에 안 남았어. 생각가스는 68년 후면은 이제 다 쓴다. 다 씁니다. 선생님 나이보다도 적게 남았네. 금방 다 써버리겠네. 자, 그래서 이제 신재생에너지라고 하는 거를 선정을 해가지고 고갈 염려가 없는 그런 에너지원들 그런 것들로 이제 대체를 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화석연료에 너무 많이 의존하고 있고 그러다 보면 이제 이산화탄소도 많이 발생하죠. 그래서 이제 지구 온난화 생기고 기후 위기가 지금 닥쳐오고 있습니다. 네, 신재생에너지라는 말은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 합친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이제 정부에서 정한 거예요, 사실 이거는. 신에너지는 수소에너지나 연료전지나 석탄, 액화, 가스화한 에너지를 말하는데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서 수소나 산소 등 화학 반응을 통해 전기 또는 열을 이용하는 에너지를 말하는 건데 아무튼 이런 거는 신에너지입니다. 신에너지. 나머지는 재생에너지는 태양, 풍력, 해양, 수력, 지열, 바이오, 폐기물 에너지 등이 있어요. 이런 거는 이제 재생해서 쓸 수가 있고 고갈될 염려가 없죠. 이거는. 자, 그래서 합쳐가지고 신재생에너지라고 해. 수력, 뭐 태양광, 풍력, 뭐 지열 발전, 바이오 발전, 뭐 연료 전지 이런 것들은 신재생 에너지에 속한다. 다음에 해양 에너지를 이용한 방식 중에 조력 발전이 있는데 조력 발전은 그 방조제를 쌓아야 돼요. 그럼 밀물과 썰물의 높이 차이가 발생합니다. 여기 시화호라고 써져 있는데 실제로 시화호에 요 조력발전소가 있으니까 시화호라고 써져 있는 거고 그렇게 멀지는 않거든요, 부천에서. 네. 우리나라는 이제 조력발전소는 거기 하나밖에 없어요. 많이 있는 건 아니고 여기가 시화호입니다. 여기가 댐을 쌓았어요. 원래 바다인데 호수를 만든 거지. 그러면 여기에서 물이 나갔다 들어왔다 해요. 그럼 여기 발전소가 있습니다. 물이 나갔다 들어오면서 여기서 조력 발전을 한다. 근데 이렇게 대규모 댐을 만들어야 돼. 이렇게. 물론 사실 다리로도 쓰는 거예요. 이게. 여기 다리로도 쓰고요. 여기 지나갈 수 있거든요. 댐만 있는 게 아니라 자동차 타고 지나갑니다. 뭐 여러모로 이제 뭐 필요한 거니까 만들었겠지만, 근데 그러다 보면 또 환경 오염도 많이 됩니다. 이 호수가 되게 엄청 오염이 많이 됐었어요. 방류하기 전에는 여기 안산에 여기에 그 공장지대가 잔뜩 있어가지고 그런 이제 되게 물이 그 오염이 많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 아무튼 밀물 썰물의 높이 차이에 의해서
발전기가 돌아가면은 이제 전기를 생산할 수가 있죠. 자, 이런 건 이제 자원 고갈에 염려가 없고 많은 양의 전기를 생산할 수가 있고요. 온실기체 배출이 안 되고, 예, 비용 같은 거는 저렴한데, 근데 이제 단점은 밀물 썰물 차이가 큰 지역에서만 이제 설치할 수 있어요. 건설 비용이 많이 들어. 그다음에 조수 간만의 차가 항상 같지 않으므로 발전량이 균일하지가 않고 바닷물의 높이 차가 없을 때는 가동이 중단됩니다. 예. 갯벌이 파괴되어 해양 생태계에 악영향을 주기도 한다. 조력 발전은 저런 거고, 화력 발전은 이제 파도에 의한 발전인데, 바람이 불면 이제 파도가 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얘가 파도가 쾅쾅 칠 때 공기 압력의 변화가 생겨요. 그럼 이게 공기가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서 이 터빈을 돌립니다. 예, 그래서 화력 발전을 할 수가 있고, 이것도 장점은 이제 뭐 연료비 안 든다, 자원 고갈에 염려가 없다, 뭐 그런 게 있죠. 근데 이거는 소규모 개발도 가능하다. 아까 전에 그 조력 발전은 그렇게 그 개발할 만한 데가 많진 않아. 근데 이건 소규모 개발도 가능하고 방파제로 활용하여 경제성을 높일 수가 있다. 어차피 뭐 파도 막아야 되니까 그런 것도 있다. 단점은 날씨나 파도의 정도에 따라 발전량의 차이가 있죠. 뭐 파도가 잔잔하다던가 뭐 이러면 발전이 안 되겠지. 그 다음에 내구성이 약하다. 이게 자꾸 파도가 치다 보면 망가질 수가 있고요. 관리가 어렵다. 이런 게 단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료전지는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요즘에 전기 자동차가 이렇게 운행이 되잖아요. 뭐 전기 자동차 가지고 계신 분도 많고, 근데 대부분 충전하는 자동차가 많아요. 충전할 때 뭐 한 10시간도 걸리고 막 그래. 완속 충전하고 그러면은. 근데 그거 말고 이제 수소 자동차가 있거든. 수소 자동차. 그거는 이제 충전한다기보다는 수소를 주입을 하는 거예요. 수소랑 산소를 이용해 가지고 전기 에너지 만드는 건데, 한쪽에는 수소를 넣고요, 한쪽에는 산소를 넣습니다. 근데 수소를 넣은 데서 전자가 떨어지면서 수소 이온이 됩니다. 이거 좀 어려운데, 근데 이 전자가 이 마이너스 극을 타고 나가가지고 이 모터를 돌리거나 일을 하는 거예요, 전자가. 그리고 이 전자가 일로 와요. 그러면 여기 산소도 왔고 여기 수소 이온이 와서 다시 결합을 하는데, 결합할 때 뭐가 되냐면 물이래, 물. 그래서 이 수소 연료 전지의 가장 큰 장점은 물이 배출된다라는 거예요. 물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산화탄소가 안 나오니까. 이산화탄소가 나오면은 이제 지구온난화를 일으킬 텐데 물은 그렇지 않거든요. 이거 처음에 개발은 왜 했냐면, 원래는 우주선에서 쓰려고, 우주 비행선에서 쓰려고 이제 만든 거야. 왜냐면 이제 전기도 쓸 수가 있고 물도 나오니까. 예, 우주인들은 또 물이 또 중요하니까. 그래서 그런 걸로 쓴 건데, 이게 장점이 뭐냐면 에너지 효율이 되게 높다라는 거예요. 에너지 효율이 높다. 그 다음에 환경 오염 물질을 거의 배출하지 않는다. 이산화탄소 같은 거 안 나오죠. 근데 한계점은 수소를 만드는데 에너지가 좀 들어요. 수소를 만드는데. 수소를 생산하고 저장 운반하는 과정에서 기술이 더 필요하다. 그리고 가끔 수소가 불 붙으면 뻥 터져요. 그래도 위험하기도 하고요. 네, 그런 게 이제 단점이 되겠습니다. 자, 하겠습니다. 에너지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 그래서 뭐 이렇게 친환경 에너지 도시 같은 거 이렇게 만들어요. 영국의 베드제드라고 하는 곳이네. 거기 있는 뭐 아파트들은 단열재를 되게 많이 써가지고 에너지 낭비를 적게 하고, 빗물 같은 거 오면은 그걸로 정화해 가지고 쓸 수 있도록, 화장실 물이나 옥상 물로 쓸 수 있도록 하고, 산업 폐기물 같은 거 태워서 열 병합 발전으로 전기를 생산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에너지 절약, 환풍기를 통해 실내 온도를 조절하고, 이런 게 다 환풍기가 다 달려 있네요.
지붕에 태양 전지를 설치하여 주거 공간을 남쪽 방향으로 향하고 낮에는 조명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게 하고, 컴퓨터와 같은 발열이 있는 장치는 사무 공간을 북쪽으로 향하게 한다. 북쪽이 더 시원하니까 그 난방비를 절약한다. 일부러 이렇게 한다. 그렇구만. 그래서 수익을 창출하기도 한다. 왜냐면 이제 이 전기 에너지 같은 거 생산해 가지고 팔 수도 있거든요. 우리나라에도 친환경 에너지 도시가 경상남도 양산, 김제, 충청남도 아산, 청주 이런 데가 있네요. 홍천 이런 데가 폐수나 하수, 가축 분뇨 등으로 해서 나오는 바이오 가스를 공급하여 발전에 이용한다. 이렇게 써져 있네. 열병합 발전소는 그 부천에도, 여기 부천에 열병합 발전소가 있어요. 조금 가면 여기가 우리 학원이 여기인데, 여기 아니구나. 여기가 우리 학원이구나. 여기가 우리 학원인데, 저로 가면, 여기 열병합 발전소 있습니다. 여기 부천 GS 파워 부천 열병합 발전소. 네. 그래서 여기서 폐기물 같은 거 처리하면서 열에너지가 나오는데, 그거를 이용해서 온수를 데우고 그 다음에 발전도 해요. 그래서 에너지를 많이 절약할 수가 있죠. 낭비되는 에너지가 적죠. 자, 그 다음에 적정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이렇게 아프리카 같은데 이런 데는 냉장고를 쓸 수도 없잖아요. 전기를 꽂기도 어렵잖아요. 근데 그런 데에서 냉장고가 필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항아리 2개를 겹쳐가지고 모래를 채운 다음에 모래를 물로 적셔 놓잖아요. 그러면 물이 증발되면서 여기 냉장고 안이 시원하게 됩니다. 그런 기술, 그러니까 적당한 수준의 기술, 이런 걸 적정 기술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 생명 빨대 이런 것도 필요하죠. 예. 깨끗한 물을 얻으려면 생명 빨대 같은 것도 필요하다. 요런 거는 적정 기술의 예다. 215조 연료 전지에 관한 실험인데요. 이거는 이제 여기는 건전지를 연결했잖아요. 그러면은 연필심이 이 황산 나트륨 집어넣고 이렇게 전기를 통하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물이 분해가 돼요. 여기 있는 물을 분해해 가지고 수소랑 산소로 가지고 있게 하는 거예요. 이걸 하면 연필심의 그 빈 공간에 수소나 산소 같은 게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이거 전지를 치우고 이 발광 다이오드를 매단 거잖아. 여기 건전지 없잖아요. 근데 여기 불 들어와요. 그 수소가 마이너스 극에 연결되어 있고 산소가 플러스 극에 연결되어 있는데, 수소와 산소를 이용해서 연료전지 실험을 하는 겁니다. 이게. 자, 1번 위 탐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한번 해볼까요? 한번 해보십시오. 읽어보시고. 과정 1에서 물이 수소와 산소로 분해가 되는 게 맞고요. 옳지 않은 거 올려놓으려 됐네. 발생한 기체의 부피는 이제 물이 분해될 때 수소가 2배 더 나옵니다. 수소가 이렇게 2대1의 부피비로 나오거든요. 그 산소가 수소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 틀렸고, 마이너스 극에서 발생한 연필심에 연결한 연필심에는 수소가 저장된다 라고 되어 있는데,
맞는 이야기인데 수소가 마이너스 극에서 전자를 받아가지고 수소 기체가 되고 그 연필심에 수소가 저장이 되는 거 맞고요. 2에서 수소의 환원 반응이 일어난다. 앞에서 한 게 좀 생각나야 되는데 수소가 전자를 받아가지고 산소랑 결합하면서 물이 되는데 이건 산소랑 결합을 하기 때문에 산화 반응이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환원 반응이 아니라 수소의 산화 반응이 일어나는 거고 2에서 황산 나트륨은 전해질 역할을 한다. 전해질은 전기 잘 통하게 녹여주는 그런 이온 물질이고 맞고요. 자, 2에서 수소 이온은 발광 다이오드를 지난다. 수소 이온이 지나는 게 아니라 전자가 지나요. 전자. 그 다음에 2에서 물을 전기 분해할 때와 과정이 반대인 반응이 일어난다. 이거 맞는 이야기고. 과정 2에서의 에너지 전환 과정이다. 이제 이걸 쓸 때죠. 저장되어 있던 화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와 열 에너지로 바뀌고 그 중에 이제 전기 에너지는 이제 빛 에너지로 다시 바뀌는 거고요. 기억에 알맞은 형태 썼고 전기 에너지. 화력 발전의 에너지 효율보다 연료 전지의 에너지 효율이 더 높은 이유는 화력 발전은 원래 목적은 전기 에너지인데 열 에너지로 소모되는 게 많아요. 열에 빠져나가는 열 에너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효율이 나쁘고 근데 연료 전지는 그 화학 에너지가 열 에너지를 거쳐서 되는 게 아니야. 그 직접 전기 에너지로 바뀌어요. 연료 전지는 화학 에너지가 직접 전기 에너지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제 효율이 높죠. 효율이 높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자, 개념 확인 문제 1부터 19번까지 1번부터 9번까지 해보시고 자, 그 화석연료 만들어지는데 오랜 시간 걸리는 거 맞습니다. 뭐 막 2, 3억 년 막 그렇게 걸린 거야 사실. 한번 사용하면 다시 사용하기 어려운 에너지원이다. 맞고요. 현재 화석연료 소비량을 고려할 때 머지않은 미래에 고갈될 것으로 예상된다. 맞네. 그 다음에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하여 이렇게 에너지 변환하여 이용하는 에너지와 이거 신에너지고 햇빛이나 이렇게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재생에너지라고 하는데 합쳐가지고는 신재생에너지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에너지. 그 다음에 이 에너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원 고갈 염려가 없거나 적다 맞는 이야기고 환경 오염 물질이 거의 배출하지 않는다. 뭐 이것도 뭐 이제 사실 그 가스화한 에너지 뭐 그런 거는 약간 배출하기는 해도 뭐 대체적으로는 배출하지 않는다. 현재 인류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에너지원이다. 아니에요. 현재까지도 화석연료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모든 신재생 에너지의 근원은 태양에너지다. 아니 뭐 지열에너지라던가 이런 거는 이제 태양에너지가 근원이 아닙니다. 기억, 니은만 고르면 됩니다. 자, 그래서 화력발전 신재생에너지 아니고 가만 고르면 됩니다. 나머지는 다 신재생에너지고요. 가는 뭐 자원이 고갈될 염려가 있고 화석연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화석연료를 사용하죠. 화석연료 사용. 그러니까 이거는 위에서 말한 그 에너지랑은 거리가 있습니다. 가 틀렸고요. 답. 그 다음에 이제 바닷물의 이동은 전기 에너지를 생산한다.
이러한 방식은 조력발전 쓰면 되고, 조력발전. 이런 방식은 조력발전이고요. 바닷물의 이동은 터빈을 돌려 발전기를 작동시켜서 여기까지 쓰면 될 것 같네요. 예, 전기에너지를 생산한다. 그 다음에 4번은 파력발전이고요. 파력발전, 파도를 이용한. 자, 장점을 두 가지만 쓰시오. 장점은 자원 고갈에 염려가 없다. 자원 고갈에 염려가 없고,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다. 뭐 이런 거. 쓰시면 되고요. 단점은 뭐 날씨에 따라서 발전량의 차이가 있고요. 발전량이 달라진다. 그 다음에 뭐 내구성이 약할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망가질 수 있어요. 되고, 그 다음에 5번 마이너스 극에서 일어나는 반응을 간단히 설명하시오. 여기에서는 수소가 들어와, 일단 수소가 들어와서 수소 이온과 전자로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네, 두 개 있으면 되겠네. 이렇게 됩니다. 수소 이온이 수소가 수소 이온과 전자로 나뉘어진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 외부 회로와 전해질 용액을 통과해 이동하는 것은 각각 무엇이냐. 회로를 통해 이동하는 것은 전자가 이동하는 거고요. 전해질 용액을 통해 이동하는 것은 H+, 그러니까 수소이온. 수소이온이 전해질을 통과해서 갑니다. 자, 그 다음에 그림을 통해 알 수 있는 원리를 토대로 연료 전지의 장점을 옳은 거. 연료를 쉽게 구할 수 있다가 좀 이게 좀 아니에요. 그럴 것 같기도 한데, 수소는 사실 전기 분해를 따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수소를 얻는 게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이게 화력 발전에 비해 에너지 효율이 좋은 거는 맞습니다. 자, 발전 과정에서 환경 오염 물질을 배출하지 않는다. 예, 이것도 맞는 이야기고, 니은디귿. 자, 기역에 해당하는 거, 조수간만의 차를 이용하는 거랑 파도의 에너지를 이용하는 거는 해양 에너지를 이용한다라는 공통점이 있고요. 근데 연료전지 사용한다, 이거까지 다 공통점이 되려면 이거는 이제 파도에 관한 거고, 요거는 디귿도 들어가네요. 근데 이제 디귿은 니은에 들어가는 게 더 뭐 디귿 여기 들어가도 되죠. 이거 연료비가 드는 거구나. 연료전지니까. 기역 디귿이 맞는 이야기고, 기역에 들어가는 거는. 그 다음에 니은에 들어가는 거 한 가지만 쓰라고 되어 있는데, 요 세 개 다 신재생 에너지를 이용하는 겁니다. 신재생 에너지를 이용한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 자, 다에 알맞은 분류 기준란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신재생 에너지 중에 파력 발전과 조력 발전은 둘 다 해양 에너지를 이용한다. 이거 괜찮아요. 기억 여기다 써도 돼. 그 다음에 조수 간만의 차이를 이용하는 거는 요거 중에 이제 니은 쓰면 돼요. 예. 발전기를 사용한 발전 방식인가? 얘 둘은 발전기 사용하고, 얘는 발전기 아니네. 리을 여기 써도 되네. 그 다음에 발전하는데 별도의 연료가 필요 없는가?
필요 없는가 얘 리을 쓰면 되고요. 근데 이건 둘 다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리을이 아닌가? 아까 여기 디귿이구나. 요 디귿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발전소 건설 과정에서 갯벌이 파괴되는가 얘의 조력 발전 쓰면 되네. 빛에너지를 직접 전기에너지로 전환하는가 이거 맞네요. 빛에너지 직접 전기에너지로 전환하는가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가의 기역 디귿, 나의 리음 미음, 다의 리을 비읍 쓰면 되고요. 됐죠? 그 다음에 지역에 맞는 신재생 에너지를 생산하고 판매함으로써 환경 문제와 에너지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도시 형태를 친환경 에너지 도시다 라고 합니다. 친환경 에너지 도시. 자, 전기 혜택을 받지 못하는 지역 사람들이 냉장고 대신 사용할 수 있는 장치이고, 이처럼 과하게 혜택을 받지 못하는 공동체의 특성에 맞는 단순한 수준의 기술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적정 기술이라고 합니다. 자, 14번부터 칸 채우기는 오늘은 좀 생략할게요. 가능하면 끝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14번부터 25번까지 지금 풀어보겠습니다. 223쪽 223쪽에 14번부터 까지만 하면 되네. 요거 이제 핵융합 반응하는 건데 질량 결손이라고 하는 게 생깁니다. 질량이 줄어들고요. 이게 태양 중심부에서 이와 같은 반응이 일어나고, 그때 이게 지금 아까 전에 이거 계산하는 식이 앞에 문제 있었는데 4m1 플러스에다가 이게 반응 전이죠. 전자의 질량 m2니까 이 m2에서 나중에 이게 하나가 생기니까 m3를 하나만큼만 빼주면 이게 질량 결손이고, 그거의 c제곱만큼의 에너지가 생긴다. 이거 맞는 이야기죠. 답은 5번 고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태양 에너지가 대기 순환을 일으키고, 그러면 이제 바람이 불 거죠. 그러면 이제 그걸로 풍력 발전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동물, 식물이 섭취한다. 땅에 오랜 시간 이제 시간이 지난다. 이건 화석연료거든요. 화석연료. 그거는 화력 발전하는 데 쓸 수가 있고, 물이 증발하여 구름이 생성된 다음에 이제 높은 곳에서 물이 고여서 떨어지면서 수력 발전에 쓸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전부 다 태양 에너지가 근원이다 라는 설명이고요. 2번 답.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그 태양 전지에 관한 거고, 이거는 자원 고갈 염려가 없고요. 빛 에너지를 직접 전기 에너지로 전환하는 장치고, 좁은 면적에서 대규모 발전 가능하지는 않아요. 이거는 되게 넓은 면적이 필요합니다. 3번이 답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핵발전인데 A에서 우라늄 핵분열의 연쇄 반응이 필요하다. 맞고, A에는 중성자를 흡수하는 물질이 필요하다. 그게 이제 요거 아까 방금 설명을 안 했네. 설명 안 한 거 같네. 그 중성자가 너무 많이 나오면 폭발할 수도 있으니까 이거를 흡수하는 그게 필요합니다.
이거를 제어봉이라고 합니다. 제어봉이 필요해. 제어봉이 하는 역할은 중성자를 흡수하는 물질이야. 그 다음에 B는 전자기 유도를 이용하여 전기에너지 만든다. 발전기가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이 발전 방식은 이산화탄소 배출이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거는 이 발전 방식은 화력발전에 비해 연료비가 많이 든다. 그건 아니에요. 화력발전이 더 연료비가 더 많이 들고, 뭐 우라늄이 뭐 싼 거는 아니겠지만 에너지가 워낙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따지면 화력발전에 연료비가 더 많이 드는 거야. 자, 이건 이제 풍력발전이고요.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괜찮고, 날개가 돌아가면서 소음이 발생하기도 한다. 발전 과정에서 환경오염 물질 배출하지 않는다. 뭐 이런 특징이 있네. 5번 답. 그 다음에 자, 이산화탄소가 많이 배출된다. 화력발전. 기상상태 영향을 받지 않는다. 핵발전. 그 다음에 전자기 유연상 이용한다. 그건 이제 요 중에서는 이제 풍력발전 남은 게 풍력발전이고, 아니요가 태양광발전. 전자기 유연상 이용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옳은 거 찾으라고 되어 있는데 4번에 C와 D는 모두 자원 고갈 염료가 없죠. 이건 태양광발전, 풍력발전인데 C와 D는 자원 고갈 염료가 없습니다. 4번 답이고, 20번에 기존 화석연료를 변환하는 거는 신에너지, 나머지는 재생에너지. 옳지 않은 거. 자, 여기에 이제 요런 게 이제 핵 에너지는 들어가 있진 않아요. 신재생에너지에 핵발전은 들어가 있진 않습니다. 그래서 2번 고르시고요. 나머지는 이제 태양광, 뭐 바람, 운동에너지, 풍력발전, 연료전지, 이거는 뭐 파력발전, 조력발전, 조류발전, 이런 건 다 들어갑니다. 답은 2번이고요. 자, 이거는 이제 조력발전이죠. 해수면에 높이차가 생겨가지고 주변 생태계에 영향 줍니다. 댐을 만들 때. 그 다음에 발전할 수 없는 시간대가 있어요. 왜냐면 이제 이 방향이 바뀔 때는, 높이가 똑같았을 때는 이제 흐름이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 경우 동해보다 서해가 발전소 설치에 유리합니다. 조수 간만의 차가 크기 때문에 서해가 더 유리하고요. 22번. 자, 마이너스 극은 수소에서 수소는 전자를 잃는다. 맞고요. 플러스 극에서 산소가 환원된다. 산소가 전자를 얻는 거나 마찬가지여서 전자를 얻으면 환원이거든요. 맞고, 수소 이온은 전해질 용액을 통해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으로 이동한다. 맞죠? 이렇게 이동하는 거니까. 전자는 이제 이 회로를 따라 이동하는 건데, 맞네요. 5번 답. 자, 그 다음에 23번에 이런 걸 스마트 그리드라고 하는데, 이게 그냥 발전소랑 한 군데만 연결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물망처럼 연결해 가지고 어느 공장에 전기가 더 필요하다 그러면 막 여기서 막 보내주고, 여기 발전이 좀 덜 됐다, 오늘은 날씨가 안 좋다 그러면 여기 발전량을 늘리고, 이거를 체계적으로 이제 하는 겁니다. 그거를 스마트 그리드라고 해. A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체계이다. 맞아. 이거는 날씨에 따라 발전량이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럼 발전소, 이 화력발전소 같은 게 하나 같이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대규모 정전 예방에 취약하다는 단점이 있다. 그런 건 아니야. 오히려 이게 좋은 거예요. 얘를 이제 잘 조절을 잘 하면 되는 거니까. 전력 소비자의 경우에 따라, 소비자는 경우에 따라 전력 공급자가 될 수도 있다. 이거 맞는 얘기인데, 뭐 태양 전지판을 설치한다던가 그래서 내가 전력을 공급할 수도 있거든요. 한전에 뭐 팔 수도 있고 이래. 3번 답이고요. 14번에 자, 자기장 변화에 따라 전류가 유도되는 것을 이용한다. 뭐 이거 뭐 터빈 같은 거 돌리고 뭐 이런 거, 발전기 돌리는 거. 그 다음에 자원 고갈 및 이산화탄소 배출 염료가 없다. 그런 거에 해당하는 거는
핵발전은 자원 고갈의 염려는 있어요. 사실 우라늄이 뭐 무한정 많은 건 아니니까. 풍력발전 들어가도 되는데 태양광 발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얘는 발전기를 돌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태양광 발전은. 답은 2번 고르면 되고요. 25번에 지역에 맞는 신재생 에너지 생산하고 판매한다. 뭐 그런 이제 그 친환경 에너지 도시 말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나는 이제 적정 기술 말합니다. 가는 친환경 에너지 도시에 대한 설명 맞고요. 생명 빨대가 적정 기술에 해당하는 예 맞습니다. 나를 활용하기 위해서 대규모 사회 기반 시설이 필요하다. 그건 아니죠. 적정 기술은 그냥 그 지역에 맞게 예, 잘 이제 적당한 기술 예, 그 정도로 사용하면 되죠. 이건 다 끝났고 프린트 하나 뽑아줄게. 그거는 숙제를 해오시고 다음 주부터는 화학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머님들하고 좀 상의해가지고 고2 화학을 하던가 할게요.